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저도 어느새 아이들을 가르친 지 어느덧 15년 정도가 되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든 모두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20대 초반 시절에는 좀 달랐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안 하나? 이 정도도 안 되면 어떡하나? 막 다그치고 혼내던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와 상황이 있어서 그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원인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아이도 알고 부모님도 아는데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방법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규칙들을 먼저 알아야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적이 안 나온 데에는 우연보다 반복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반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아이의 성향과 선택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규칙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문제를 상황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이번에 준비가 부족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더 많은 문제집을 주는 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결 방안은 결과를 해석하는 언어부터 바꿔야 해요. 능력이 아니라 과정으로 설명하게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은 잘 했니? 시험 전날까지 최선을 다했니?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과정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이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은 좋은 경험이 됩니다. 세특이나 생기부도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 해결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험 문제, 학교 분위기, 친구 수준, 심지어 선생님 문제 스타일 탓까지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손도 못 댄 채 말이죠. 해결 방안은 조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난이도나 선생님이 자신을 대하는 감정이나 평가, 친구와의 관계는 모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감정 소분을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 중에 시간 관리나 복습 방식, 과목별 공부 시간 배분 등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손에 잡히는 행동부터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비슷한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예요. 항상 같은 과목, 항상 비슷한 유형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그냥 다음에 더 열심히로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되짚는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해결 방안은 틀린 이유를 한 줄이라도 남기게 하세요. 그 기록이 쌓이면 아이 스스로 실패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 문제를 예로 들면 세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천자 내외에 한 지문씩 주면 모든 학생들이 잘 풀고 득점률도 높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문을 35분 시간에 재고 3지문 정도 풀어보라고 하면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은 지문인데도 많이 틀리게 되죠. 결국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아도 자신이 못 푸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실패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로 감정이 공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기분이 좋을 땐 과하게 하고 조금만 흔들리면 손을 놓아버리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경우 공부는 계획이 아니라 기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결 방안은 공부 분량보다는 공부 루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잘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시험 기간에도 시험 기간이 아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해결 방법이죠. 자신이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자기의 할 일을 모두 하고 노는 것은 뭐라 안 하시잖아요. 게임 많이 하는 친구가 성적 안 나오면 혼나지만 1등 하는 친구가 게임 많이 하면 혼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공부에 실패하는 방법과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랍게도 부모와 많이 닮아 있는 지점도 보여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해외 주식 성공 방법이나 부동산 재테크 나도 할 수 있다처럼 성공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방법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손실하지 않고 지키는 법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자산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죠.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균형 잡힌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공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자였습니다. 자신의 실패 규칙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자신만의 최적의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많이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